중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주 외격 중에 일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일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귀격은 정해, 정유, 계묘, 계사일입니다. 정유일생, 정해일생, 계사일에 태어난 사람, 계묘일에 태어난 사람이 일귀입니다. 바로 지지의 귀인을 깔고 있습니다. 정유, 귀인, 정해, 귀인, 계사, 계묘. 귀인은 간무경일에 충미가 기인이고 을기일에 자화신이 기인이고 병정일에 해유가 기인이고 임기일에는 삼효가 기인이고 신일에는 인호가 기인입니다. 갑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간미도 없고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일에 월이나 연이나 시에 충미가 있으면 귀인이 되는 겁니다. 을귀인은 자신이 귀인이고 병정은 해유가 귀인이고 임기는 삼효가 귀인인데 계사 계묘는 가능하지요. 정해 정유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유 정해 계묘 계사가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인이 해당되는 요해 삼효를 충하면 귀가 떨어지고 형해도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덕이 있다. 그리고 순수하고 인덕이 있고 자색이 있고 거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인의 도움도 있겠지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주야 귀인이 있는데 낮에 태어난 사람은 주기인, 밤에 태어난 사람은 밤기인 그러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귀인이 있으면 뭐 뒤에서 도와주거나 뭐 드러나게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 외격에 일덕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암기를 하시거나 도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인일, 무진일, 병진일, 경진일, 인술일. 역시 인진, 진술을 형하거나 충하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냥 일덕이 있으면 그냥 길신이 일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덕이 있는 사람은 주인 성격이 착하다고 합니다. 일덕은 복이 풍부하고 복이 풍성하고 운행이 신앙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적절히 신앙하게 되면. 그래서 일덕은 그냥 부차적으로 사주를 볼 때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덕이라는 것은 복을 좀 받는다. 일기도 귀인의 도움이 있다. 감행할 때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개강입니다. 개강. 개강살이라고 하지요.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임진, 경술, 무술, 경진. 무술은 봉사심이 많기도 하고 한성질이 있나 봅니다. 무술은 봉사심이 많은 사람인데 개강이 중첩에 있으면 장악대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개강이 많다고 해서 장악대권하는 건 아니고 다른 요인이 또 첨가가 되었을 때 장악대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 주인 성격이 총명하고 성격이 과감하니까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 성격이
좀 강인한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면도 있고, 약간의 인정머리가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성향도 있고, 만약에 형사를 더 대하면 그 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혹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강은 한성격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렇지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쾌강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 편제격입니다. 시상에 편제가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시상 편제. 갑중심에서 진이 편제지요. 뿌리도 있고, 그리고 이 경우는 시상 편제는 아니네요. 이 경우는 시상 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 편제가 하나 있지요. 뿌리도 있고, 시상 편제격입니다. 그런데 저 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월에서 정해지지, 월. 가만히 보면 연하고 일은 온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에는 온도가 있지요. 매돌. 그리고 시에도 온도가 있지요. 사시, 오시는 날이 따뜻하고 저녁 되면 한기가 들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시에서도 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한 미개척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 편제, 이 경우도 신이 뿌리가 있지요. 축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시상 편제. 축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순박합니다. 축이 두 개 있으면서 축이 없는 경우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너무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상 편제지요. 이미 뿌리가 있지요. 자중에 뿌리가 있지요. 시상 편제. 이 경우도 걔는 축중에 뿌리가 있고 유금의 생을 받으니까 시상 편제에 해당합니다. 시상 편제는요, 시상편관과 동일한데 시상에 하나만 있을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재성이 나오지 말 것 천간에, 이런 경우를 시상 편제라고 합니다. 시상 편제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상 1위 편관격입니다. 시상 1위 기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상의 1위 칠살입니다. 칠살. 시상 1위 편관격, 시상 1위 칠살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칠살을 쓸 때는 일간이 적절히 왕해야 된다고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상 1위 칠살은 수거 같은 게 있습니다. 시상 1위 칠살은 희제복이나 제복을 기뻐하나, 시상 1위 칠살은 희제복이나 불이 태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에 칠살이 있는 것은 칠살은 나쁜 것이니까 제복을 재화를 해서 적절히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눌러서 칠살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진법 무법이라 해서 법이 다 했다 그래서 흉액이 이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복이 많으면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복이 많을 때는 칠살이 왕한 눈으로 가주는 게 좋다. 만약에 칠살이 강한데 제복함이 없으면 칠살을 제복운으로 운이 흘러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상평과는
그 용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상평가는 위인의 성정이 무겁고 강직하고 굴하지 않으며, 뭐 평가는 성격이 있겠지요. 하나뿐이니까 평관이. 그 평관이 자기의 자기를 조절하는 백이라는 영혼이 되니까 성격이, 평관의 성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시상 1위 7살이 있지요. 경금.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때는 7살이 약하니까 하나 더 있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 경우도 신이 시상일이 7살이지요. 이 경우도 시상일이 7살. 여기도 시상일이 7살입니다. 그 다음에 사조 외격 중에 비천농막격입니다. 비천농막격. 비천농막격입니다. 날비 하늘천 녹마격입니다. 이 경우는 경과 임일에, 경임일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 중에 자가 많으면, 경임일이 주중에 사주 중에 자가 많으면 충오하여 오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이밀이 자가 많지요. 수가 가득 찼지요. 이건 뭐 수가 많아서 스목에서 물에 뭐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온도로 따지면 너무 추운 상태가 됩니다. 그 자연은 어, 항상 중간으로 향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하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고, 너무 더우면 그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맞추는 작용이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반대되는 화를 많이 불러옵니다. 화를. 이게 외격에서 비천농마나 뭐 여러 가지 격이 있는데, 수가 너무 왕해서 추우니까 반대로 많은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중에 금과 수가 많아야만 합니다. 화가 2개 이상이면 불러오지를 못하지요. 아직 더운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기가 크게 이르르면 뜨거운 불기운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겨울에 너무 춥거나 할 때 눈이 내리지요. 눈은 오행으로 보면 화를 뜻합니다. 화. 이건 비천농막격이 아니지만 이제 하시기 쉽게 사주에 화가 가득하다고 봅시다. 여기 보면 병 밑에가 전부 오라고 봅시다. 오. 사주 전부가 화가 치성을 부리지요. 자연에 비유하면 여름철 너무 더워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면 하면 땀이 맺히는 그런 시기지요. 병호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이 장마를 불러와서 그 부분을 식혀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자연 형상으로 보면 병오면 한여름철이 열기가 크게 이르르자 장마나 소나기가 한번 내려준다. 그래서 화가 치성을 부릴 때는 많은 수를 끌고 온다. 반대로 겨울에 한기가 치성을 부리면 눈이 내려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한다. 그게 비천녹막격입니다. 이 경우도 병호가 이 경우도 병호가 있으니까 조금 뭐 화기를 끌어오는 건 더 힘들겠지만, 흐르는 대원에서 뭐 신이 오거나 해서 뭐 잡아줘 버리면, 병 하나 잡아버리면 화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수가 점령을 했죠. 그러면 반대되는 화를 일시적으로 불러와서 그냥 화가 불려져 오면 이미 일주 중심에서는 재성이지요. 그래서 귀를 누린다 혹은 불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게 비천녹막격입니다. 비천녹막격. 이론상으로는 경일 또는 이밀이 자다하여 자가 많아서 금수가 사주에 거의 가득 찼을 때 반대되는 화기를 불러온다. 금수가 냉한해지면 반대되는 화기를 불러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론입니다. 비천녹막격이. 이런 경우는 비천녹막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화가 많이 섞여 있어서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는 불러올 가능성이 많지요. 완전하게 선봉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경우는 불러오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뭐 그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 하나만 없어졌어도 뭐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비천녹마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자팩이라는 책에는 비천녹마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느 정도 통변에 능숙해지고 저보다 더 대가의 길을 갈 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비천녹마라는 것을 배우셨으니까 미개척된 분야를 발견하시면 또 이론으로 정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주 외격이 도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론으로 보면 병일주나 정일주가, 병일주는 오가 많을 경우 사주에 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화가 가득 차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땅과 뭐 천지 산하가 불탈 지경이 되면 천지가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균형작용이 일어나서 폭우나 소나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온 수는 관성이니까 이 관성으로서 괴함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보면 이 경우는 토가 있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요. 그래도 화가 치성을 부리니까 인수가 제거되는 해나 대운에서는 금수가 더 약해져 버리는 대운이나 연돈에서는 화가 치성을 부리니까 반대되는 수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수가 관성이지요. 이 경우는 경금이나 개수가 제거돼 버리는 운이나 대원에서 화가 치성을 부리니까 반대되는 수를 불러와서 관성으로 삼는다. 그 이론이 도충입니다. 도충. 구글에 도충을 검색해 보시면 병일도 있지만 정일도 하지요. 정일 경우 사가 많아야겠죠. 사가 사주에 화가 가득 차서
나머지 금수가 뭐 하나 둘 붙어 있다가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끔 화가 오면 그때는 많은 수를 불러와서 관성을 관성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도충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신세계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경우 같으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병호 전신의 병호라고 하면 전혀 몰랐던 세상을 경험을 한다. 학자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분야, 다른 차원의 어떤 정신 세계를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가 시가 병호, 일이 병호, 임호는 그대로 있고 다시 병호인데 임호 하나만 제거되면 모두 화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가 토운이 하나 온다든가 화운이 와버리면 이미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화가 극성을 해서 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수를 불러옵니다. 병호, 임호, 병호인데 이미 제거돼 버리면 임자, 그러니까 충대는 임자에서 거의 7개, 8개 해당하는 수가 일시적으로 불려옵니다. 불려와가지고 관성으로 삼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뭐 4차원 세계로 빠진다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뭐 학문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서 그 경지를 뭐 넘겨본다. 뭐 과학자나 발명가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발견 못한 새로운 분야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한 경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충입니다. 아까 아까 비천농막격 했죠. 비천농마도 그렇고 금수기가 많으면 화를 불러오게 되겠지요.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6월 서기격입니다. 어리를 자시입니다. 어리를 자시. 어리에 태어난 사람이 자시에 출생했을 경우, 어릴간이 자시에 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론으로 보면 외격에서는 임을 왕이라고 합니다. 임수를 왕이라고 하는데 임수가 낳은 가불은 왕자나 공주겠지요. 그래서 어를 공주로 본다면 자는 맨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공주가 첫 번째 공주여서 괴함이나 권력이 있다. 그렇게 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자신은 이미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주 중에 관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미 자라는 어의 공주가 자시에 태어나서 첫 번째 공주니까 권력이 있는데 이미 자라는 것 속에 권력이 있는데 관이 있는데 다시 다른 사주 중에 관이 드러나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격이 미개척적인 분야가 많긴 합니다. 뭐 사주를 더 깊이 연구해서 대가가 되는 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유골석이격이나 도충격, 비천농막격 등을 연구를 해서 미개척적인 분야를 이론으로 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골석이격은 어릴에 태어난 사람이 자시에 태어났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미 첫 번째 공주라서 권력이 있는데
자라는 거에 이미 관성이 있는데, 관성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관성이 투과되면 튀어나오면 합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에 이미 관이라는 육신이 있는데 다른 그 사주 내에서 관성이 투과되거나 출현하면 그때는 합격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자씨는 이미 자씨라는 거에 괴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합록격입니다. 합록격. 육무일의 신시. 육무라는 것은 갑자순 중에는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이 나오지요. 갑술순 중에는 갑술월의 병자정축 무인이 나오지요. 갑신순 중에는 갑신을류 병술정의 무자가 나오지요. 갑오순 중에는 갑오을미 병신정유 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갑자순 중에 하나, 갑술순 중에 하나, 갑신순 중에 하나, 갑오순중, 갑진순중, 갑인순중 하면 6개의 순중인데 각각 무가 있게 됩니다. 무일에 태어난 사람이 신시에 태어났을 때, 여기 이론상으로 보면 신이 묘중 을을 합해서 끌어온다고 합니다. 끌어와서 무의 관성으로 삼는다. 신이라는 것이 허공 중에서 묘중 을목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자신의 관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도 관성이 투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무일의 신시인데 사주 중에 관성이 투과되거나 관성이 출현하지 않으면 합록격이라고 합니다. 합록격. 육계일의 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계일의 신시는 그때 신은 사와 합해서 허공중에 있는 사와 합해서 사중 모토를 끌고 와서 기의 관성으로 삼습니다. 이미 헐어서 관성을 끌어왔는데 다시 사주 중에 관성이 투과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격은 학자들이 거의 안 봐요. 명리학자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수리학으로 보면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데 미개척 분야로 학자들이 거의 연예자평에 나오는 외격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 격도 보면 월에서 정해지는데 월은 온도가 있지요. 시도 온도가 있고 소리로 보면 시에서도 격이 정해지고 월에서도 격이 정해지는데 일반 학자들은 월에서만 격을 정한 걸로 그 추리를 해 나가니까 시에서 정해지는 합록격이니 뭐 비천농막격이니 도충격이니 유월석이격이니 이 부분은 학자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고 개척이 아예 안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후대 명리학자들 중에 뛰어난 학자가 나오면 이 부분을 개척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자요삭격입니다. 자요삭격. 중요할 때 요자, 그 요자입니다. 자요삭격. 이 경우는 갑자일이 자다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 같으면 갑자가 다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이 자가 많죠. 외격에서는 이미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낳은 자식은 왕자거나 공주인데 갑은 양이니까 왕자로 보고 자가 많으니까
첫 번째 왕자니까 세자입니다, 세자. 그래서 이미 권력이 있는 겁니다. 가빌이 왕자인데 첫 번째, 자가 첫 번째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할 때 첫 번째 나오지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권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라면 일국의 세자로서 이미 권력이 있는데 다시 사주 중에 관성이 출현하면 합격이 되는 거고, 관성이 출현하지 않으면 자요사격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주가 원래 이 나라를 세운 단군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사주 명식대로 한다면 갑자, 병자, 갑자, 갑자겠지요. 갑자라는 거 없으니까. 갑자년, 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될 텐데 이 경우도 자유삭격이 성립이 되고 관성이 출현을 안 한 경우지요. 갑자, 병자, 갑자면 관성이 없지요. 금이 있어야 관성이니까. 그런데 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사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사주에 첫 번째 왕자로서 숨겨진 관성 권력이 있는데 다시 관성이 나타나면 합격인데, 대운이나 연운에서 금운이 와서 관성이 나타나면 그때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반란 같은 행동이 일어나요. 이 나라는 천간에 경이 뜨면 분명히 나라에 반란 같은 게 일어납니다. 6.25도 경인년이지요. 경인년. 이상하게 경만 뜨면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작게 뒤집어질 것 같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년, 갑자시 자요사격인데 흐르는 대운 중에 혹은 여는 중에 경금이나 신금이 투관되면 경금이 왔을 때 더 심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신금은 좀 약하겠지요. 경금은 도끼니까. 지지에 신이 오거나 유가 와도 나라에 작은 저항 사건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경에 해당하는 해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추정을 해보시면 아마도 광주 사태도 경년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6.25는 경년에 일어났습니다. 천간 경일 때. 그래서 제가 천간에 경이나 신이 들어오는 해거나 지지에 신유가 들어오는 해를 보면 꼭 국가 내부에 어, 상위,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나 관리계층에 저항하는 사건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단군이 갑자년, 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나라를 세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유사격은 가빌이 자다하여 세자가 되었는데 이미 권력이 있는데 다시 흐르는 대운이나 연운에서 관성이 오면 대반란 사건 같은 게 일어나고, 운이 이제 경금 자체가 좀 약하면 작은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지난 역사에서도 그리고 오는 역사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용배격입니다. 기는 흔히 기운이 좋다 할 때 그 기자입니다. 임기용배격. 이 경우는 이밀이 진이 많을 경우, 이론상으로는 이밀이 진이 많을 때 진이
허중에 허공중에 수를 충하여 끌고 와서 정무로서 임중심의 저는 재성이지요. 무는 관성이고 재관을 거느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일이 진다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임일이 진다 해서 허공중에 수를 충하여 끌고 와서 술중에 정화와 술중에 정화와 모토로서 재성과 관성을 삼는다.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난 착격입니다. 이게 난초단자고 차입니다. 차. 차량할 때 그 차입니다. 정난 착격. 이것은 경일이 사주 중에 신자진이 모두 있거나 혹은 경일이 사주 중에 금수가 왕할 때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하니까 한기가 거기에 이르러서 화기를 불러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불러오면 일시적으로 화를 불러오면 경금에서 화는 관성이니까 그걸로 귀하게 삼는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경우도 경일에 신진이니까 어차피 신자진이 되겠지요. 경일에 신자진 전봉이지요. 정난 착격, 우물의 난초 뭐 이런 형태인데 경일에 신자진에서 한기가 크게 이르렀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반대되는 목화를 불러오겠지요. 금의 반대는 목이니까 목화를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뭐 자연 형상으로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옹달샘이 있으니까 목화에 해당되는 것이 끌려오는데 동물들이나 뭐 여러 생명체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간다.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경일의 신자진 전봉이지요. 정난 착격. 역시 금수가 거기 이르르니까 한기가 거기 이르르니까 목화를 불러옵니다. 만약에 뭐 수일색이면 화를 불러오겠지만 금의 반대는 목이니까 금수냉한이니까 목화를 불러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오만 제거가 되어버리면 흐르는 온이나 뭐 대운전을 해서 오를 충하는 자원이 한번 또 들어온다든가 더 수가 왕해져 버리면 화가 마지막 지탱을 하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목화를 많이 불러오겠지요. 그래서 목화는 재성이고 관성이 됩니다. 다음은 기록격입니다. 기록격 역시 외격입니다. 시에 녹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일생인이 인시 같은 경우 녹이지요. 어릴 같은 경우 어릴이면 묘가 묘시에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병일이면 사시에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그 시에 녹이 있다는 것은 말년에는 재산을 얻는다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녹이라는 것은 외격으로서 이 경우에도 보면 일의 녹이 시에 있지요. 기록격 돌아갈 기자에 녹록자 격이라 그래서 기록격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일록거식격 일의 녹이 시에 거한다 해서 일록거식격이라고 합니다. 녹에는 이미 재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수도 없이 제가 했지요. 그래서 역시 관성이 투관되거나 드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관성이 투관되거나 드러나면 합격이 됩니다. 이 경우도 관성이 없지요. 이 경우도 관성이 없지요. 정의 녹은 오인데 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록격이라 해서 녹에 이미 관성이 있는데
다시 관성이 투과되면 드러나면 합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주 외격에 귀록격이 성립합니다. 더 이제 많이 알고 싶으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귀록격이라 이렇게 한자로 치거나 한글로 쳐서 사주 이렇게 치고 기록격 치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명문당에서 나온 연애자평을 사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외격을 대하는 자세는 이런 격들이 있다. 이제 자기가 앞으로 뭐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정립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정립이 되겠지요. 제가 공부를 쭉 뭐 10년, 20년 이상을 해오다 보면 육임도 들여다봤다가 육회도 들여다봤다가 사주도 들여다봤다가 사주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공부를 또 많이 해봤다가 다양하게 많은 지식들을 접해 놓으면 어느 한순간에 공부가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어떤 형이사학적인 단계가 오면 그것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각각의 블록에 들어가서 꽉 차서 그림이 형성이 되듯이 조합이 되면서 자기 이론적인 진보가 생기는 경우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아주 틀린 지식이 아닌 한은 쓸모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화두를 잡을 때 자신의 뇌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이론을 정립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볼록들 중에 한 가지로 빠지면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고 새로운 이론이 정립이 안 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이론은 배울 필요 없지만 쓸만하다고 하는 이론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나중에 한 단계 나아갈 때 뭐 몇 가지가 빠져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주 외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뭐 자요사격도 보고 유글석유격도 보고 정난착격, 임기용백격, 도충격, 비천농막격 뭐 이렇게 여러 사주의 외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주 외격은 학자들이 잘 쓰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미개척적인 분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훗날에 안 쓸지는 몰라도 충분히 익혀둘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사주 중국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